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해 환경전문수사관이 관리 실태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 단속이 사전 예보 후에 이루어지는 만큼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2도입니다.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지금 부동산 공약 가운데 하나로 용적률 대폭 허용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250에서 300% 수준인 도심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하겠다. 또 윤석열 후보도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의 고밀도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오래된 이 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거 사업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새집 짓는데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용적률을 이거 높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용적률을 더 많이 허용해주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야 횡재를 맞는 것이지만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담은 사회 전체가 지게 됩니다. 당장 가구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도로도 넓혀줘야 하고 또 전기, 상하수도 등 모든 인프라 시설을 확충시켜줘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거 공공주택이면 몰라도 민간에게 이 용적률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받고 팝니다. 분명한 사실은 용적률은 우리 후손들도 나눠 써야 할 공공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격주로 만나는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예. 자,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코로나 이걸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겠다 이런 정부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가겠다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일단 그 반짝하는 그 종목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게 좀 리오프닝 주들이 사실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랐는데 금요일 날 리오프닝 주라고 하는군요. 네, 이제 다시 이제 경제가 재오픈하면서 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인데 예. 그래서 갑자기 지난 금요일 날 예. 오후에 이 기업들 주가가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이런 검토를 한다라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예. 즉각 반응을 좀 했었는데 예.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항공주, 그렇겠네요. 여행주. 예. 이때 뭐 항공 여행주들이 뭐 10% 가까이 예. 급등세를 보였고 엔터사들도 그 콘서트 매출이 되게 많잖아요. 그날 하이브가 예. 제가 기억에는 지난 금요일에 10%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엔터사들도 많이 올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 완화되니까 예. 밤에 지금 9시 이후에는 식당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되면 밤에 술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트젤로나 예. 롯데칠성 같은 예. 주류 회사들 주가도 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염 이사님 술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는 좋아했는데 저는 막걸리 좋아하는데 요새는 그냥 집에서 주말에 그냥 반주로 그 정도 그러시구나.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사실 이 주류 업체들도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매출 비중이 꽤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예. 아무튼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일제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움직였는데, 이제 오늘은 물론 또 정은경 이제 본부장이 뭐 아직은 검토 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약간 한 발 또 물러섰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가 다시 밀리는 흐름도 나왔지만 지금 뭐 어쨌든
독감처럼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예. 위드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이 어쨌든 지난 몇 달 동안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예. 그 오미크론 이후로.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좀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작년 11월에 이게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한번 했다가 네. 갑자기 확 또 오미크론 때문에 네. 그냥 너무 퍼지니까는 다시 이제 그 거리두기로 돌아간 네, 거잖아요. 맞아요. 닫아버렸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이 이게 약하다 해도 전파력이나 또 이 치명률 네. 특히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 치명률이 2배 이상 강하다. 네, 독감보다는 맞아요. 그래요. 네. 독감하고 비교할 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를 이미 해제한 국가들이 좀 나왔고요. 스웨덴이 하루에 4만 명이 확진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쇄 조치를 이제 예. 그 해제를 이제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미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 나라들도 지금 인구가 덴마크는 580만 명인데 예. 코로나19 진단검사도 폐지를 해버리고 마스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다 폐지를 해버렸고요. 예. 노르웨이도 인원 제한 같은 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은 일부 국가들 이제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예. 좀 해제를 하고 있고 예. 거기에 이제 영국도 지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이제 해제하는.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영국이든 뭐 노르웨이든 간에 지금 확진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일 확진자는 뭐 몇만 명이 한 5만 명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풀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유럽은 이미 좀 계절 독감처럼 예. 인식을 하고 예. 방역을 좀 해제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미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한때 100만 명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주 전보다 일 확진자 수가 52% 감소해서 35만 명까지 물론 아직도 많지만 고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예. 확진자가 좀 피크아웃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이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방역 해제를 조금씩은 다 지금 안 하는 국가들도 검토하는 예. 그런 단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이런 뭐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뭐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보기에 일단 자영업자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피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게 피해를 보셨죠. 더 이상 어떻게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피해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는다고 뭐 지금 사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너무 그러니까 특히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아마 정부에서도 뭐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이미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주식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러면 어쨌든 그 리오프닝 종목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항공 또 여행업계 대표적일 테고 이런 그 리오프닝 종목들의 그 상승세는 앞으로도 그럼 기대해도 괜찮겠네요. 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사실 지금 최악이잖아요. 최악에서 더 나빠질 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는 또 미리 선반영을 했고 어쨌든 시기의 문제지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방역 해제될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걸 미리 기대하면서 주가 좀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엔 좀 두 개를 나눠야죠. 국내용하고 해외용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여행을 갈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하고 국내에서만 지금 만약에 국경 개방을 아직 안 하면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주류 업체라든가 호텔도 이제 국내 호텔들 있잖아요. 그런 쪽은 지금 되게 영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해외로 못 가니까 국내에서 호캉스하고 그런 수요도 좀 상당히 많은 상태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도 백화점은 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사람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백화점 같은 데도 지금 실제 실적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먼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해외여행 관련된 뭐 카지노, 면세점, 항공 여행은 이게 지금 전망하기로는 그래도 올해 좀 가을 넘으면 조금씩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막연하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국내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리오프닝주를 먼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국내 쪽 해외는 조금 불확실하니까 아직은 그렇군요. 그 이제 유가, 석유값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뭐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죠 지금.
네, 지금 이제 $90 넘어섰고요. 예. 서부 텍사스산 중재료 이제 WTI라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인데 예. 이게 이제 $90를 이번에 돌파를 했고 예. 유럽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고 있는 브렌트유도 거의 지금 WTI처럼 지금 급등을 하면서 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러다 좀 $100 돌파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쪽 얘기가 나오고 있고 $90 돌파한 거는 2014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2014년.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의 8년 만에 한 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었잖아요. 마이너스였었죠. 그때 마이너스 한번 찍은 적이 있었죠. 예, 예. 2020년 팬데믹 때. 예, 예. 그리고 사실 코로나 전에도 유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예. $60, $50 왔다 갔다 했을 텐데 그걸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 이거 이유는 뭐냐면 예. 원유에 대한 수요는 많아요. 여전히 예. 이제 경기가 어쨌든 조금씩 개선되다 보니까 예.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기존에 있던 유전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일단 노동자가 부족해요.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예. 약간 친환경인데 예. 미국의 셰일오일 가스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를 심하게 했거든요. 사실. 예. 그러니까 거기 이 공급이 늘질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값싼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게 생산이 예.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확실히 줄 수밖에 내려갔고. 없어요.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왜냐하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있었고 또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뭐 증산을 하긴 하는데 예. 생산량이 그렇게 목표한 대로 많이 늘어나질 못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예. 지금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그렇겠네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예.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에서 차지하는 것도 한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산유국 가장 많은 예, 산유국.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걸로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예. 공급에 당연히 차질을 빚으니까 예. 또 중동 지방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뭐 드론 테러라든가 예. 이런 게 간간히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서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미크론 영향도 큰데 지정학적 리스크 예.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투기적인 매수세까지 붙는 거죠. 예. 원유도 이 주식처럼 일부 투기적인 매수세가 붙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원유 가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게 예.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 댓글에도 좀 그런 질문들이 올라오는데 그 쉐일 오일이라는 게 원래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일 그 석유보다는 채굴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좀 개발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규제 때문에 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막 $100 넘어서까지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지금 미국이 그 원유값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가뜩이나 네. 심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셰일 오일 같은 걸 개발을 좀 권장하고 환경 규제도 좀 풀어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트럼프였으면 이미 했을 거예요. 이미 트럼프 했을 거다. 대통령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정체성이 친환경이거든요. 그렇죠. 녹색이기 때문에 예. 그걸 하기가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제 분명히 예전보다는 물론 이제 유가 올라갔기 때문에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공급은 되겠지만 예. 어쨌든 정부 기조 자체가 네. 환경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2개 정도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그 첫 번째가 어쨌든 이제 그 이란 제재를 풀어줘서 좀 언제쯤 해제를 할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란을 만약 핵 협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이란도 지금 엄청난 지금 산유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산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란에서 그 물량들이 좀 풀린다면은 당연히 좀 어느 그렇겠네요. 시점에서는 좀 원유 예. 가격을 좀 하향 안정시킬 가능성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이 워낙 그 비축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전략 비축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방출한다고 했는데 예.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정말 만약에 $100 근처까지 간다면 예. 그 바이든 행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액션은 취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펙에 계속 압박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미국이 아직은 조용해요. 예. 국제유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는 조용한데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도 좀 정치적인 카드를 좀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선거도 지금 이제 뭐 다가오는데 네. 지금 인기가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그 최악이라서 지금 그 인기가 없는 건데 네. 바이든 행정부도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란하고 잘해봐서 우리가 좀 제재 좀 약 풀어줄 테니 네. 기름 좀 이렇게 좀 생산 좀 하자. 그럴 또 수도 있죠. 오펙 잘 달래서 증산을 좀 시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갖고 있는 비축유. 예. 그 부분을 좀 늘리면은 의외로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미국에 지금 목덜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유가가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유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결정적인 게 수요도 수요인데요. 공급이 너무 적어요. 생산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산량을 늘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어쨌든 미국도 좀 정치적인 카드를 꺼낼 수는 있는데 근데 아직은 미국이 좀 두고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로 좀 돌아와서 그 지난달에 지금 우리가 수출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났다고 해요. 월간 기준으로는 이게 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난 거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수출은 좋아요. 수출이 553억 2천만 달러로 1월 수출로는 역대 최고 기록을 했고요. 수출은 또 역대 최고요? 네, 굉장히 좋아요. 수출 자체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늘었던 이유를 찾아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유가 올라갔죠. 거기다가 LNG 가격이요 337%나 올라갔어요. 작년 동기랑 이번 1월 달을 비교해 봤을 때 LNG 천연가스 가격이 337% 튀었고 석탄이 153%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럼 당연히 수입 물가가 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수입 물가가 또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까지 높아요. 환율이 높으면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수익 규모가 지금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12월에 이어서. 그래서 결국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에서 수입 뺀 건데 수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커졌고 이게 49억 달러 적자라고 하는데 이게 지난 30년 내에 가장 많은 적자래요. 수치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때 당연히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적자 규모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내용을 보면 수출이 잘 되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그러니까 매출을 올려도 적자가 나는 거죠. 이 인건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어마어마한데 각종 원자재 비용이 다 올라가고 남는 게 없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한국을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너네 매출 많으면 뭐하냐 실속이 없는데 원자재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수입이 좀 감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입 이 물가 자체가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유가가 떨어져야죠. 유가가 우리나라는 뭐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자원이 없잖아요. 다 수입했으니까. 그래서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LNG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 꺾일지 아직 모르다 보니까 시장에도 좀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역 수지 적자의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럼 어쨌든 유가가 너무 크게 올라서 원자재. 천연가스, 석탄 이게 다 우리 그 난방 같은 데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지금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을 다 원료로 써서 전력을 생산하고 또 지금 뭐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예요. 천연가스 쓰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기업들도 다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원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무역 수지 적자 또 지금 경상수지도 지금 적자 상태잖아요. 경상수지라는 게 그러니까 물건과 뭐 서비스 용역 같은 거 다 이제 다 합친 거 팔고 사고 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결과적으로 이걸 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상수지도 이렇게 적자고 무역수지도 적자고 그러면은 국내 어쨌든 그 금융시장이나 그 경제 상황 금융시장에서 어떤 이게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물론. 왜냐하면 이게 외환 보유고가 이제 줄어들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뉴스에도 계속 3달 연속 지금 줄어든다고 줄 수밖에 했어요. 없잖아요. 적자가 많이 사와야 되니까. 달러가 나가니까 어쨌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결국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 이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도 환율 계속 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국내 경제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니까. 예.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적자가 옛날에도 간간히 12월이나 1월에 한 번씩 적자를 본 적은 있었대요. 왜냐하면 난방 예. 시즌이니까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2달 연속 적자 난 적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죠. 근데 다행스럽게 뭐 3월, 4월에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면 예.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환율 문제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또 외환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예. 그럼 경제에 좀 영향 주고 그리고 예.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무역해서 돈 버는 회사가 많은데 예.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매출은 나는데 실속은 없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꺾이고 그럼 당연히 이거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내수 기업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예. 다 해외 무역해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에요. 이것만 잡히면 걱정할 게 없는데 이게 언제 잡힐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그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이렇게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당장 한 1월, 2월 이렇게 지난 2달간 이제 났다는 네.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석유를 만약 수입을 해서 석유값이 옛날에 $50였던 게 지금 $90였다. 그래서 네. 남는 게 별로 없는 거다 하면은 어쨌든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서 그거로다가 그 국내에서 자동차도 가고 뭐 하지만은 네네. 그 석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네. 석유화학 제품도 만들고 네. 석유를 갖다 다시 고급 그 가솔린으로 만들고 해서 다시 수출하잖아요. 네. 그건 시간이 차가 좀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수입하면 한 2-3달 뒤, 뭐 3-4달 뒤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몇 달 뒤에 다시 수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어쨌든 가격이 전가가 돼서 수출되면은 그때 제값을 받으면은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뭐 기초적인 맞아요. 의문은 예, 그러니까 드네요. 그게 이제 뭐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원자재 가격을 통해서 지금 마진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은 큰 상황인데 예. 몇 달 후에 만약에 좀 안정화되는데 제품 가격이 유지가 되면 예. 당연히 오히려 좋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해하냐면은 이게 원자재 가격이 언제 꺾일 거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난방 시즌이 좀 끝나면 예. 과거에도 항상 12월 1월 달에 이렇게 좀 악화됐던 적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추워서 그런 거잖아요. 예. 어쨌든 많이 떼야 되니까 예. 연료로. 근데 2월 3월 돼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 예. 원자재 수요는 줄거든요. 예. 유럽은 천연가스로 대부분의 연료를 그렇죠. 떼거든요. 예. 근데 유럽도 추운 겨울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곤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봄 되면 대부분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일시적일 거냐. 왜냐하면 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적이면 언젠가 꺾이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좋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어지면 어떡할까. 이 우려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길 이것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그게 좀 우려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지금 뭐 한두 달 가지고야 뭐 크게 안 나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많이 팔았으니까 이 예. 무역 수지랑 관계없이 예. 한국을 워낙 많이 줄여놨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무역 수지가 만약에 몇 달 연속 이어지면 예. 외국인들이 작년 11월, 12월은 샀거든요, 주식을. 예. 다시 지금 1월 달에 또 팔았어요. 그러면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3월, 4월부터 좀 진정되면 예. 또 외국인들 들어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수지가 어쨌든 빨리 좀 흑자로 돌아서야 되고 예. 그러려면 원자재를 잡아줘야 되는데 예. 이건 우리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예. 예.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아까 그리고 참 예. 이거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아까 미국에서 비축류 공급 이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예. 했잖아요. 이거 여미사님이 아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여기 그런 의견을 비축류는 품질이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 모르시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같은 원유로 알고 있는데 미국 특히 예. 근데 그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예. 미국의 그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품질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WTI는. 그리고 바로 뽑아내는 건 품질이 좋은데 네. 이걸 묶여 두면은 근데 어차피 다 정제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자재 가격도 심리가 좀 있어요. 근데 예. 만약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합심해가지고 네. 우리 그냥 대규모로 풀어버리겠다. 이러면은 네. 투기적인 포지션이 해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공급 늘어나네.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품질보다는 그 액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품질이 비축률이라고 해서 꼭 나쁜지 아닌지는 확실한 거 저도 아니니까. 3374님하고 8456님이 현대차는 왜 이렇게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현대차는 왜 이렇게 내려가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생각보다 지금 판매가 네. 조금 이제 둔화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국내가 아니면 수출이. 국내도 국내. 그렇고 지금 수출도 이제 네. 1월달 판매 데이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또 그 이제- 반도체 때문이에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가요. 저도 이게 그러게.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예. 올해 사이버 트럭 출시하기로 했거든요. 예. 내년으로 연기해 버렸어요. 그 이유가 그 부품이 없대요. 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이게 있어야 만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주가가 출렁였고 예. 포드하고 GM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예. 지난주에 예. 실적 발표하고 왜 그러냐면은 칩이 없대요. 반도체 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해소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제 양측이 소년이 되는 거죠. 예. 아니 다음 분기엔 좋아진다고 했는데 또 그러고 그래서 시장에서 믿질 못하다 보니까 예. 오늘도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오늘 기아가 한 3% 빠졌는데 예.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언제쯤 공급이 정상화될지 예. 이 시기가 좀 구체화돼야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557님, 뭐 8617님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반도체 얘기 좀 먼저 좀 할게요. 네네.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해요. 네. 이거 근거는 있는 겁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는 있어요. 그 고정거래가 이제 현물 가격은 올라가는데 예. 고정거래가는 이제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이제 고정거래가 같은 경우 주로 PC용 가격을 주로 발표를 하는데 예. 그 가격을 보면 이번에 그 1월 달에 8%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PC용 이제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보통 PC용 디램 가격이 다른 것들을 좀 선행한다는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가격이 좀 하락되면 바로 터닝을 하진 않습니다. 예. 좀 시차를 두고 하는데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으면 3분기부터는 이제 디램 가격 고정거래가도 올라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이제 반도체 그래도 공급 부족이 좀 완화된 2분기나 3분기 되면 예. 업계에서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을 하고 있고 또 신제품들이 좀 나온대요. 인텔의 CPU 같은 게. 그게 좀 출시가 연기된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고 또 DDR4에서 DDR5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예. 종류죠. 그러니까. 종류죠. 예. 그게 이제 훨씬 사양이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예. 만약에 이제 출시가 되면 PC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면 2분기, 3분기 정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하는데 근데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정확히 예측 불가능하고 이번에도 그리고 그 고정거래가 같은 경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거래를 해요. 예. 안 알려줍니다.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서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PC용은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이제 대만 업체가 예. 발표를 하거든요 매달. 뭘 발표를 해요? 그 고정거래가를. 가격을? 네, 왜냐하면 대만은 PC 강국이거든요. 예, PC 예. OEM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종합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거래들을 했는데 예. 계약을 한 걸 보니까 한 8% 떨어졌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서버용 같은 경우 예. 뭐 아마존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뭐 계약을 할 때 예. 그건 비밀이에요. 알 얼마에 수가 팔았는지? 없어요. 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게 PC용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가 좀 다르려나? 그게 왜? 거의 비슷한데 약간 이제 사양은 좀 서버용이 더 좋죠. 그런데 당연히 가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 가격은 좀 달라요. 그래요? 서버용하고. 근데 그 공급 가격이 정확하게 이제 공개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예. 이제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모건 스탠리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 반도체 겨울이 온다 해서 겨울이 온다. 거기 참 말씀 잘하셨어. 네. 거기가 참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 다 그 죽을 수게 만들더니 예. 말을 바꾼 게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반도체 겨울이 온난화를 만났다. 이거 네. 뭐
말장난하는 것도 예.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제대로 못 맞췄죠. 못 예. 맞췄고, 근데 모건 스탠리가 거기서 이제 전망을 한 거는 이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 이걸 기반으로 전망을 한 거예요.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그러니까 이게 데가 대만 회사가 있어요. 그것만 이제 분석하는 예, 회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 예, 지금 현재 가격들하고. 예. 근데 대만에 있잖아요. 예. 대만에 PC 반도체, 그러니까 PC 회사도 많고 예. 서버도 대신 만들어줘요. 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OEM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IT 그런 것들을 이제 가격을 보고 예. 이제 조사를 하겠죠. 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또 설문조사도 할 거고 예. 전망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이것만 믿으면 안 되는 게 전 세계 반도체 3분의 1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절대 가격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서버용은 PC용은 물론 뭐 PC용은 이제 알려질 뭐 테니까. 다른데 알려질 수도 있죠. 예. 이제 대만 쪽하고 만약 거래를 한다면 그쪽에서. 근데 절대 미국 기업들하고 서버 거래를 했는데 예. 너 아니면 애플의 모바일 PC 있잖아요. 모바일용. 모바일에도 네네. 들어가잖아요. 아이폰에도. 예. 예. 이거 얼마에 거래했습니다. 이런 거 절대 못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제 예측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데가 디램 익스체인지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인용을 했는데 옛날엔 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안 맞냐면 이제는 PC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버랑 모바일이 중요하고 그렇군요. 서버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그렇죠. 근데 서버는 공개가 잘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서버는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도 나온 게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번에 구글하고 그 페이스북 있죠. 예.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 예. 바꿨던 여기서 서버 투자를 엄청나게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확인이 됐대요. 예. 그럼 서버용 반도체는 가격이 쉽게 꺾일 리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겠네요. 투자를 많이 아. 하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그러니까 디램 익스체인지 전망과 다르게 예. 한국의 서버용 반도체 제조하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예. 업황이 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업황이 빨리 좋아진다. 서버가 일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 예, 왜냐하면 PC 비중은 옛날에는 높았지만 점점 줄어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나 이게 SK 하이닉스나 이 코스피의 대장주 1등, 네. 2등 SK 하이닉스는 지금 3등으로 밀려났네. 3등이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2등 됐어요. 어쨌든 며칠 전까지 2등이었잖아요. 네네. 1등, 2등이 대장주인데 면목이 안 섭니다. 특히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진한 이유가요. 그러니까 네. 업황만 보면 좋아요. 예. 그리고 오늘 데이터가 나온 것 중에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올해 이익 추정치 있죠. 예상한 거. 예, 예. 그게 6개월 만에 드디어 상향 반전했대요. 계속 하락하다가 한국 전체 코스피 예, 이익 예. 전망치가 아. 올라갔어요. 반년 만에. 예. 근데 그걸 이끈 주역이 반도체래요.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예.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12% 올라갔어요. 전망치가. 예, 예. 그러니까 예상이, 만약 예를 들면 예상이 100억이었다면 예. 112억이 나온 거죠. 예. 전망이 올라간 거죠. 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에 반영을 잘 안 해요. 왜 일단 그런 그 건또 이유 왜 중에- 선반영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공급망 이슈가 이거 네. 계속 되니까 이게 언제, 그러니까 반도체한테도 악재거든요. 공급망 예. 이슈가. 예. 그러니까 아직은 자동차주들 막 급나가는 거 보면은 예. 이거 언제 좋아지지? 약간 예. 이제 이런 의구심이 아직은 남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는데 예. 다음 달 3월 10일 날 예. 코스피 200에 이제 정식 편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펀드들은 예.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계속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걸 빼내야겠네 그러면. 근데 가장 피해를 보는 회사는 예. 삼성전자입니다. 왜 그렇죠? 전자가 제일 시총이 크니까. 2,000조 중에서 예. 갑자기 5%가 확 들어왔어요. 예. 그럼 나머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물론 상장한 날 좀 많이 팔았는데 예. 아직도 추정하는 펀드들도 있고 예.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을 앞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계속 쌓여요. 예. 사는데 연기금이 사기 위해선 다른 걸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럼 시총이 많은 걸 왜 우선적으로 팔아야 되는 건지 나 그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게요. 예. 지금 MSCI에 신흥국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 2등이에요. 예. 한 12%. 아. 근데 갑자기 중국이 아직 다 편입이 안 됐어요. 예. 중국이 확 들어와요. 예. 그럼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1% 회사가 양보해 주는 건 조금이에요. 아. 12%면 예. 더 많이 양보를 해줘야 돼요. 아. 자리를. 내가 가진 걸 더 그런 떼줘야 면에서? 돼요. 비율대로. 예. 아. 그럼 삼성전자는 LG 에너지 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시총 1조가 양보해 주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예. 삼성전자는 400조가 넘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많이 팔아줘야 됩니다. 아. 그걸 팔고 예. 에너지 솔루션 사야 되거든요. 아,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거는 주주분들 네. 입장에 좀 짜증날 수는 있어요. 아니 뭐 네. 업하면 좋은데 이것 때문에 빠지니까. 예. 근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해결되니까 좀 괴롭더라도 좀 그러게.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여미사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항상 오를 때는 이게 선반영돼서 오른 거라고 하고 내릴 때는 이유가 또 많아 또 핑계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저도 아, 제가 뭐 연미사님 네.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 네. 이게 100%라는 건 뭐 사실 오늘 빠지는 이유가 뭐 찾아보면 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정확히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그렇죠. 이유 때문에 빠지지 않나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반도체는 그렇고 조선 이 현대중공업그룹하고 대우조선해양 여기 얼마 전까지 지금 뭐 합병한다 안 한다 했다가 결국은 깨졌잖아요. 네, 깨졌습니다. 유럽은 이유가 이거 합병하면은 독과점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찬성할 수 없어라고 해서 네. 합병을 깨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올 들어 한 달 동안 이 두 회사가 이 배 수주한 규모만 해도 8조 원에 육박한다고 해요. 네네. 지금 수주가 그러니까 이 공교롭게 두 회사가 이제 갈라섰잖아요. 그러니까 예. 갈라섰는데 오히려 막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수주 예.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서로. 예.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되게 조용해요. 조용한데 예. 현대중공업 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나란히 예. 지금 공격적인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예. 지금 작년에도 수주를 많이 했는데 예. 벌써 지금 2월 초잖아요. 예. 올해 전체 수주 목표치의 21%를 달성을 했습니다. 수주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수주 목표를 발표를 안 했는데 네. 작년 수주 목표치의 벌써 35%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수주가 많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거의 그렇지, 35%면 예. 어마어마한 거. 지금 아직 2달도 안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마치 뭘 기다렸다는 듯이 예.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주변에선 이거 너무 저가 수주하는 거 아니야? 서로 막 수주 잔량 늘리려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주량도 좋은데 수주 성과도 좋아요. 예. LNG 선박 가격 같은 경우는 수주 성과가 동종 선박 평균 가격이 2억 1,400만 달러였거든요. 예. 이번에 수주한 게 얼마냐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게 예. 2억 1,800만 달러예요. 더 올라서 수주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수주를 하는데 성과는 비싸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해운사들이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조선사 애널리스트가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운사들이 작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대요. 예. HMM도 돈이 그렇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지금 예. 뭐 조 단위로 보니까 예. HMM뿐만 그러면 이 회사들이 번 돈을 가지고 발주를 하잖아요. 예. 조선사들을 만들어줘 이러잖아요. 예. 근데 비싼 배를 만들어 달라 그런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존의 선박 같은 경우는 그 벙커CO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은데 예. 23년부터 환경 규제 들어가서 예. 유럽에서 운항을 하려면 예. 지금 배 가지고는요 운항을 못 한대요. 예. 하려면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야 된대요. 탄소 배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손해잖아요. 예. 해운사는. 아. 그래서 어차피 돈 벌었으니까 예. 이왕 이럴 거면 지금 선박 발주하면 2년 후에 이제 예. 건조가 되는데 그때면 맞출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LNG를 연료로 쓸 수 있는 LNG 연료 추진선으로 발주를 하고 있대요. 예. 배값이 엄청 비싸요. 어.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좀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예. 여기에 발주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왕에 만들 거 우리 돈 많으니까 비싼 배 만들어 달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성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그러면 LNG 연료 추진선 말고 LNG를 운반하는 선 있잖아요. 예. 천연가스를. 예. 그 선박도 수주가 많이 되는 게 이건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사태가 발생하니까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하는데 예. 유럽도 이제 지금 큰일 난 거죠. 예. 러시아랑 지금 자꾸 안 좋아지면 그래서 차라리 이거 배로 실어 나르자. 예. 그래서 미국을 이용하자. 근데 미국에서 배로 실어 나르려면 LNG 운반선이 필요하잖아요. 예. 카타르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좀 투기적인 발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예. 조선사들한테 오히려 좀 호재로 그렇군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제가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은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LNG 선이 이제 고급 선박이라고 하잖아요. LNG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는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LNG 두 가지. 엔진이 LNG로다가
이게 각각 따로따로예요. 뭐냐면 LNG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럽은 우리나라도 도시가스잖아요. 난방할 때 유럽도 거의 똑같거든요. 천연가스로 난방을 하는데 절반을 러시아에서 가스관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나머지는 배로 들어와요. 천연가스를. 그럼 미국 같은 데서 배로 들어오는데 그 천연가스를 배로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천연가스만 운송해주는 배가 LNG 운반선. 그것도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만들기 쉽지 않죠. 비싸요, 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당 한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 3,000억 가까이입니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 선박은 중국도 만들 수는 있는데 중국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운반선. 엔진은 그냥 벙커식으로 가고. 엔진은 뭐냐면 이제 연료를 기존 선박들은 이거는 LNG 운반이든 뭐 컨테이너든 다 상관이 없어요. 배가 가려면은 지금 우리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그 배터리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배는 벙커식으로 가요, 대부분. 벙커식으로는 이제 저급 그 원유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매연 많이 나오는 네, 맞아요. 그걸로 하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치 전기차처럼 엔진을 바꿔요. LNG를 뭐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그거 이중 연료 추진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동차도 왜 우리 LPG 가스차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기술력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료 추진선을 위해서는 엔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그 HSD 엔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두산 엔진. 이 두 개 회사가 그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엔진은 아무나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NG를 연료로 해서 만드는 배인데 그거를 만들기 쉬웠으면 중국도 다 만들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게 있는데 제대로 이걸 양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한국밖에는. 제가 궁금한 게 LNG로 그 엔진을 갖다가 벙커쇼 그러니까 기름으로 떼지 않고 LNG로다가 가는 엔진이 뭐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만 이걸 거의 유일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그걸 원료로 이용해 가지고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LNG 또 연료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정확한 기술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국 외에는 좀 만들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 어쨌든 대표 기술주예요. 네이버, 카카오. 여기 지금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뭐 다른 것도 물론 다 다른 그렇지만 여기가 특히 더 이 테크주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오늘도 떨어졌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오늘도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주가 물론 카카오 뱅크 같은 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룹주 일부 올라간 건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의미 있게 지금 반등은 못 하고 있고 여러 이유들이 있죠. 뭐 카카오는 이제 이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그 경영진 먹튀 논란. 근데 그 후로 사실 사과를 하긴 했지만.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사주 매입은 자사주 소각 정도는 해줘야지만이 이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받아들여지지. 근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조치가 없으니까. 주가 지금 아직은 그래서 어떤 반응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는 없는데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도 다 안 좋잖아요. 그럼 네이버도 당연히 좀 고밸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고 또 만약에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매출이 줄지 않을까. 이 우려감이죠. 아직 준 건 아닌데 약간 이제 막연히 좀 반사 이익을 얻던 기업들이 좀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한 18% 가까이 주가 좀 빠져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주가 올라가려면 미국의 금리 긴축 기조가 좀 완화돼야 되고 또 우리는 뭐 만약에 리오프닝을 하더라도 네이버든 뭐 카카오든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는 매출 성장 계속 나온다. 이걸 증명해 줘야 돼요. 미국의 애플과 구글은 그걸 증명해 줬어요. 그 주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증명을 못하면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업인 실적이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검증하려면 1분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4분기는 좀 카카오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네이버도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좀 밋밋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숫자가 좀 검증이 되면 그때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야 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문제일지 몰라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기업 이미지가 이번에 워낙 그야말로 그 계속해서 그냥 그 안 좋은 이미지로 그냥 그 굳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 부분 좀 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은 여기 네이버 카카오 떨어지는데 2조 원 뭐 넘게 베팅했다면서요 여기에. 네, 지금 외국인 기관이 8군 있는데 예. 이걸 다 받아가고 있고 네이버를 개인들이 다 받아가는 거군요. 개인이 다 받았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지금 2월 3일까지 이제 예.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네이버를 1조 샀고요. 예. 카카오를 1조 샀습니다. 왜 산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은? 개인 투자 뭐 이후에 가격이 이제 폭락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면 너무 싸니까? 너무 이제 좀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니까 망할 예. 기업들도 아니고 예. 언젠간 좀 이런 악재들 해소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예. 저가에 담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 근데 네이버는 실적만 검증해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는 이게 문제가 펀더멘털 이슈 플러스 약간 그 지금 대주주 이슈가 있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제가 예. 봤을 땐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 회사에서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답답해요. 카카오도 지금 알 텐데 예. 경영진도 분명히 알 거예요. 근데 어떤 파격적인 인사라든가 뭐 경영진 확실한 교체라든가 그런 예. 것도 없고 뭐 외부 인사로 수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자사주 대규모 매입 소각 예. 이걸 해주면 그렇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달래줄 수 있는 건데 분이 좀 풀리죠. 그 돈이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현금이 3조가 넘거든요. 예. 근데 안 합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지금. 그 제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뭐 네이버는 차치하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그런 그 좀 부도덕한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분한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행위가 보상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개미 투자자들이 결국은 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아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아무튼 이걸 카카오가 워낙 큰 기업이니까 뭐 사시는 이유에 각양각색이죠. 예. 좀 투기적으로 분명히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예. 올라가겠지. 예. 이런 분도 있고 언젠간 좋아지겠지. 예. 예, 각양각색인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걸 떠나서 카카오 경영진 때문에 또 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예. 이건 결자해지를 하려면 경영진이 어쨌든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이 테크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기술주들 우리 그 개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2조 원까지 이제 베팅하고 사고 뭐 외국인들은 팔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 인상 뭐 긴축 일정이 지금 예상보다 좀 앞당겨지고 네. 또 강도도 더 공격적으로 지금 갈 거다 이런 예상이 좀 지배적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요즘은 또 맞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기술주들 성장주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개미 투자자는 정반대로 가는 거 이거는 그럼 저도 괜찮은 그러니까 건가?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요즘 뭐냐면 예. 작년에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주가 좋았어요. 작년 10월 11월에 특히 메타버스 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 기업들의 주가가 한국도 좋았고 미국도 너무 좋았어요. 예. 심지어 적자 나는데도 주가가 10배 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그 안 좋은 장에서. 아하. 근데 지금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메타플랫 페이스북이 실적 미스 났다고 하루에 시총 1,000조가 넘는 회사가 25% 빠졌어요. 예.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삼성전자 2배 이상의 회사가 예. 하루에 20% 빠졌는데 근데 같은 빅테크인데 애플은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구글도 하루에 10% 올랐습니다. 예. 그게 뭐냐 숫자가 나와요. 아마존도.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올해는요 이런 금리가 어쨌든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이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절대 꿈에 베팅을 안 해요. 숫자를 봐요. 실적을. 네, 꿈도 좋고 숫자 좋으면 더 좋고 예. 꿈은 없어도 돼요 차라리. 예. 꿈이 없더라도 숫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예. 그런 장으로 바뀌는데 근데 꿈만 있는 기업들은요 예.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작년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미국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 올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흔히 뭐 꿈을 꾸는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기업들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철저하게 네.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맞고요. 근데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 돈 잘 벌고 배당 많이 주는데 못 가는 기업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들 진짜 찾아보시면 수두룩해요. 예. 예. 근데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올해는 선택할 때가 분명히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이렇게 물론 상상도 해야 되지만 예. 그런 상상도 좋지만 진짜 이 기업이 돈 벌고 있고 예. 아니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예. 근데 그게 안 보인다. 예. 그러면은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있잖아요. 네. 그 보니까는 계속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상장하고서는 또 쭉 떨어지더니 네. 다시 그러면 이거는 좀 그 수급이에요. 기업 수급? 가치랑 무관하고요. 네. 기업 가치하고 무관한 거예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예. 예전에 카카오뱅크 기억하시겠지만 신한지주랑 KB금융 합친 것보다 더 비쌌어요. 예. 그게 회사 아무 실적이 좋았어요. 의미도 없는데. 카카오 연계금이 계속 샀거든요. 예. 왜냐 코스피 100에 편입되니까 사야 돼요. 인덱스 펀드에 무조건 예. 비중을 채워놔야 돼요. 그게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코스피 200에 언제 편입되냐면 3월 10일 날 편입돼요. 3월 10일. 그럼 사야 돼요. 아직 멀었네 그래도. 그리고 예. MSCI 지수에도 예. 편입이 돼요. 아. 이건 외국인이 사야 돼요. 예. 그게 2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중간 중간에 예. 그 보호예수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그게 그때 한 번씩은 그게 또 복병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셔서 조금 지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